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 때문에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유가 상승 재료들에 대한 선반영 그리고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죠. 근데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미국 증시 초록색 상승 섹터를 보면은 우주 방산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크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증시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악재,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멘트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승리의 나팔이 울리면 주식을 팔아라. 전쟁으로 인한 증시의 출렁임은 주식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이 표를 보여드렸죠. 이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증시의 딥, 바로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 리스크가 가져올 증시의 하락 영향 어떻게 될까? 특히 중동 분쟁에서 의미 있는 거는 유가인데요. 이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중동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가 상승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은 금리 상승을 압박합니다. 금리 상승은 증시의 조정,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증시 또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볼게요. 실제 고유가는 미국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고유가가 오래 지속된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회색선,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이렇게 유가 상승 후에 경기 침체, 유가 상승, 경기 침체, 유가 상승, 경기 침체, 상승 침체, 상승 침체 이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는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죠?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하락하면 어디가 피해를 보죠? 바로 산유국입니다. 지나친 고유가 그리고 이 고유가의 장기화는 미국 경기 침체를 부르고 결국 산유국들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산유국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나 증시가 흔들린다면 이 전쟁에 따른 주가 불안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전쟁에 관여가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다. 일단 다행인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2000년대 이후로 발생한 중동 분쟁 이에 따른 유가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은 해야겠지만 생각보다 그 영향이 아주 커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에 따른 달러나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9월달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10월달에 아랫꼬리를 만들고 다시 양봉을 만들러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 중 하나는 뭐냐면 8, 9, 10, 3개월 연속 음봉이었어요. 지금이야 증시가 반등을 해서 이게 빨간색 양봉으로 바뀌었지만 10월 초만 해도 이 월봉 3개가 전부 다 파란색이었다는 거죠. S&P 500 3개월 연속 음봉, 파란색 음봉이 찍혔던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실제 음봉이 3개 연속 찍힌 때를 찾아보게 되면은 자 이때 하지만 실제 이 2개 같은 경우는 도지 형태죠. 봉 몸통이 짧기 때문에 양봉인지 음봉인지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나온 이 3개월 연속 음봉 약 최근 10년 동안은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번 하락장에서 나타난 이 3연속 음봉 이것도 음봉이긴 한데 사실 도지입니다. 몸통이 너무 짧아서 이것도 3개월 연속 음봉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 10월달 바닥을 찍고 나서 시세를 들어 올리는 양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건 10월을 제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피크 구간에 와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파동적으로 봤을 때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상승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보조지표상 과매수 구간, 그리고 상승의 추이가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채금리 피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건 채권 ETF, TLT와도 연결이 됩니다. TLT도 지금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는 최종 국면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장기 10년, 20년간의 최저점 바닥 구간에 와 있습니다. 충분히 TLT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에 와 있고 설령 여기서 봉 하나, 음봉 하나 더 출현을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TLT 기준 $80 이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최저점이거나 하나 더 빠지더라도 $80 부근이면은 매우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국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최고점 피크이거나 양봉이 하나 더 찍히더라도 찍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증시 S&P 500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상승 파동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9월달, 8월달부터 말씀드린 상방 시나리오, 증시의 상방 시나리오, 이건 곧 이 고점을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하락 반전을 하게 되면은 증시의 기대 수익이 상승하는 효과도 같이 나타납니다. 현재 S&P 500의 선행 PER이 18.1배예요. 일드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이거를 역산해보면 약 5.5%가 나오는데 이 S&P 500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5%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기대 수익률 4.6%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드렸죠. S&P 500이 여기 약 PER 20배까지 올랐는데 이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PER 20배면은 증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다. 근데 국채 수익률이 4.3, 4.4, 4.5 이런 구간에 와 있을 때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느니 국채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럼 증시는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S&P 500이 많이 빠지면서 선행 PER이 1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면 국채금리는 피크를 찍고 하락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증시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물론 중요한 거는 유가예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유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된다면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가 최고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저점 구간이냐, 미들 라인이냐, 고점, 하이 레벨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고점 부근에 와 있다. 이게 바로 빠지든 아니면 몇 주의 기간을 두고 빠지든 고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상방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용시장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 코로나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속 상승 중에 있어요.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실업률 또한 바닥 구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게 반대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임금 상승률인데요.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증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이 어느 정도 호황을 보여주면서도 임금 상승률은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오고 있다. 예상치보다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용 자체가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비중이 높고 민간 고용보다는 공공기관의 고용이 높다. 즉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게 좋게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이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를 자극하고 다시 증시에 안 좋게 작용하는 이 과정이 절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여기서 주가의 바닥이 한 번 더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경우는 바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증시는 또 한 번의 하락을 맞았죠. 하지만 고용이 지금처럼 괜찮게 나와준다면 이런 또 한 번의 더블딥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 다다릅니다. 이 시점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 그 정도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때쯤이 되면은 그 상황을 다시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증시에서 한번 우리가 잠깐 나오거나 현금 비중을 높일 구간이 온다는 거죠. 계속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면서 트래킹을 해드릴게요. S&P 500을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 바로 42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4216이 이번 바닥인데 제가 카페에는 시황을 남겨드렸어요. 지금 여기가 깨지면 좋지 않다. 지금 여기가 최종 바닥이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경우 41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은 4100도 깨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지금 나온 4216포인트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대신에 여기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맥점은 이렇게 4200과 4100 두 군데지만 최종적으로 4100포인트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조정 후에 빠지는 이런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구간은 바로 4200과 4100.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그냥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맥점이라는 거는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의 자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여기 바닥, 이 부분도 좋은 매수 자리였고 더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하지만 1차로 4200, 2차로 4100이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디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갈지 혹은 분할 매수가 들어갈지는 지금 현재 나의 투자 상황, 수익률, 현금과 주식의 비중 혹은 채권의 비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게 바닥이든 아니면 한번 더 빠져서 4100까지 내려오든 모두 10월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을 기회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매우 좋은 자리였겠죠. 그리고 현재 지지저항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이 4326포인트 핵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를 올라탔습니다. 일봉상 종가가 여기를 넘어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여기를 계속 지지받는지 아니면 다시 휩소를 주고 다시 깰지 이걸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9월 말 10월 초 영상에서 12주 연속 양봉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12주째 양봉이 음봉 전환을 하고 그 다음 주, 이번 주죠. 2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연속해서 강한 추세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 추세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빠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S&P 500보다 좀 좋지가 않은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계속 파는 매도세가 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결국 이 달러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달러의 움직임, 그 외에 국내 요인,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따른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환율도 달러를 따라간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빠져준다면 하락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오면은 일단 달러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 환율 또한 반전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외국인 매도세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매수세로 바뀌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중장기적인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런 주식을 공략할 때는 환율이 하락 반전하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겁니다. 그럼 추후에 환율 하락과 함께 그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인 거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쟁이 났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악재를 돌파해서 나오는 증시 상승은 오히려 강할 수 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 국채, 10년물 국채금리의 피크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트래킹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국채금리의 피크는 TLT, 국채 ETF의 바닥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잘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국채금리와 증시의 흐름 지속적으로 체킹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